안녕하세요. 카툰 칼리즘 면역학 강의 시작할게요. 아직 책은 안 나왔죠? 지금 텀블벅에서 펀딩 하고 있는데요. 좀 뭐 책은 다 만들었는데 뭐 지금 이 강의 자료 만들면서 군데군데 수정할 때 오타 같은 거 보고 있고요. 펀딩이 2달 동안 지금 얼마 남았나? 지금 봅시다. 어, 52일 남았네요. 그래서 2달 동안 진행하니까 8월 말 정도에 끝나고 8월 초구나 8월 3일에 끝나고 인쇄하고 텀블벅에서 자금 들어오고 그러면 인쇄할 수 있으면은 한 9월 전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텀블벅 페이지에는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는 9월 초라고 썼는데 아마 더 일찍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출판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종이값, 잉크값들 그래서 이걸 뭐 되게 초판을 1000부 정도 찍는데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종이를 약간 뭐 좋은 걸 하면 더 들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 책 찍어도 뭐 지난번 책들도 그렇고 뭐 1000부 찍어도 한 3, 4년 걸려야지 다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언뜻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목표액을 갖다가 300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저는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뭐 제 인세는 못 받더라도 인세 뭐 8% 10%는 못 받더라도 출판비 정도는 600만 원 정도는 그러면은 한 200%가 달성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처음에는 좀 약간 오픈빨이 있다가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드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요즘 책 사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죠? 학생들도 보면 다 이북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부하고 PPT 자료 같은 것들 원래 그 출판사에서 만든 PPT 자료 그 배포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그대로 배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창작 시장이 갈수록 뭐 줄어드니까 거기서 프라핏이 잘 안 나오니까 그죠? 시장이 갈수록 어, 줄어들고 또 창작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게 트렌드라면 할 수 없죠. 예전에는 뭐 단행본 책이 뭐 이게 바이블이고 이거로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지만 뭐 여러 가지 AI들 뭐 챗GPT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뭐 이런 제가 지금 올리는 것 같은 동영상 소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저는 뭐 올드스쿨이라서 그런지 이런 종이책이 좋더라고요. 뭐 음악 들을 때도 LP가 좋은 것처럼 뭐 책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이 꼭 발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의는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자, 면역학 그림이 좀 흉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 커버예요. 70년대 초반에 나온 앨범이지만 이 면역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약간 패러디했죠. 여기 보시면 원래 이 적과 싸우는 아르마딜로 닮은 이제 괴물인데 뭐 화산에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괴물이 여러 가지 막 다른 괴물들을 막 무찌르다가 나중에 자기 혼자서 또 다른 강적을 만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뭐 죽든가 아니면 거기서 물속에서 살든가 뭐 그런 좀 황당한 스토리예요. 네. 거기서 나온 이 괴물이 마치 여러 가지 적들을 물리치는 게 여기 보면은 이 외부에서 침입한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암세포, 감염된 세포 이런 것들을 항체들을 발사해서 물리치는 장면 등이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면은 그 커버의 이미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탈커스라는 가상의 생명체거든요. 이 외부에서 온 적들을 물리치는 탈커스의 모습이 우리 면역세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항체도 만들고 여기 뭐 T셀도 있고 T셀 리셉터 뭐 뉴트로필, 마크로파이지 이런 것들이 막 나가고 이건 보체죠. 좀 억지긴 하죠.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면역학 책 뭐 이렇죠. 챕터 1 면역 개론 및 면역의 진화. 심지어는 제가 뭐 박테리아의 면역, 크리스퍼 캐스9 같은 게 박테리아의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우리 면역을 대개 내재 면역과 선천적인 면역이죠. 그리고 유도되는 면역, 외부의 항원이 들어와서 생기는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다룰 수 있는데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원시적인 면역 형태인 내재 면역에 대해서 챕터 2에서 배워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면역하면 흔히 생각나는 항체, 엔티바디와 항체를 만드는 B셀. B셀이 있으면 T셀이 있어야겠죠. 챕터 4에서는 T셀과 T셀 리셉터, T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T셀 수용체. 그리고 5장은 MHC.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어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항원 제시 세포들이 표면에 가지고 있고 뭐 일반 세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와 난셀프를 구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온 항원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T세포나 B세포에게 항원 제시 세포들이 알려주는 역할도 할 때 쓰는 그러한 분자죠. 그죠? 그리고 6장에서는 T셀 그리고 뭐 NK셀, 내추럴 킬러셀 등에 의한 세포성 면역을 공부해 보고요. 챕터 7에서는 자기 관용,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자기 자신의 셀프 분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고 있죠. 잘 공격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오토이뮤니티, 자가 면역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해요. 자가 면역 질환들.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 과민 반응, 알러지, 그죠? 뭐 제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9장에서는 암 면역학. 우리 몸에서는 지금도 많은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걸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암 치료, 암 면역 치료, 암 면역 관문 치료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PD1, PDL1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칼티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챕터 9에서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 10에서는 백신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백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컬버는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1971년도 앨범인가 그 탈커스 뭐 윌리엄 닐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앨범에 대한 오마주, 작가의 오마주죠.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971년 앨범 맞네요. 제가 1999년에 제가 월급 150만 원 받던 포닥 시절에 샀던 CD죠. 이때 이러한 LP 모양대로 만든 미니어처 CD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일본에서 수입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가격이 신나라 레코드에서 샀네요. 신나라 레코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27,000원이네요. 와. 그래서 15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포닥 월급. 그래서 이 CD 몇 장 사면 뭐 거의 없던 시절. 그렇죠?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표지고요. 여기 탈커스라는 이 괴물, 잘 보이시려나? 탈커스라는 괴물.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탈커스와 싸웠던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만티코어라는 유명한 그런 가상의 괴물이죠.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고 뭐 정갈 꼬리를 가진 그런 만티코어하고 탈커스하고 싸우다가 탈커스가 나중에 져요. 우리 제가 이 스토리를 갖다가 우리 면역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강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 다 물리치는데 우리가 뭐 평생 영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죽어서 그렇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박테리아들 우리 살았을 때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걔네들을 물리치다가 결국은 박테리아들에 대해서 분해하죠. 그래서 탈커스의 스토리와 우리 면역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압니다. 억지인 거 넘어갈게요. 자 탈커스 앨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 젊었죠. 키스 에머슨 키보드 굉장히 키보드의 천재죠. 그렉 레이크는 뭐 노래 잘하고 베이시스트 칼 팔머 이렇게 셋이서 트리오였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키스 에머슨은 자살을 했죠. 자기 좀 키보드 플레이어인데 손이 잘 안 돌아가서. 그리고 그렉 레이크는 노래 부르던 그렉 레이크는 제가 2000 몇 년도에 솔로 공연을 한번 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그 사람도 역시 굉장히 나중에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죽고 이제 칼 팔머 지금 74세, 75세인데 여전히 이제 혼자서 Return of the Emerson Lake and Palmer
자기 트리뷰트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젊은 뮤지션들과 같이 이 영상을 띄워놓고 자기 죽은 동료들의 영상을 띄워놓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70대 중반의 나이에 저렇게 아직도 이렇게 활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팬으로서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또 여기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인다면 저도 뭐 50 넘어서 태블릿으로 만화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런 과학 카툰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뭐 1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10년 가까이네 정말 뭐 초창기 작품보다는 이제 그림도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갈수록 이제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뭐 칼팔배 형님처럼 한번 끝까지 열심히 뭐 그래도 칼툰 카리지 시리즈로도 한번 제가 몇 권 이제 면역학 이제 분자 생물학도 할 거예요. 분자 세포 생물학을 제가 제일 먼저 했었죠. 분자 세포 생물학 이제 셀 바이올로지고 분자 생물학은 뭐 주인, 지노մ 이런 것들 다루는 전통적인 분자 생물학 그리고 생화학도 했었고 생화학 1, 2까지 만들었죠. 생화학 제로도 하려고 그래요. 앞에 좀 기본적인 부분들 그 정도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리즈들도 추가로 뭐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한번 칼팔매 형님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챕터 1은 면역 개론 및 면역의 진화, 면역 개론, 그렇죠, 개론. 그리고 면역이란 무엇인가? 박테리아도 면역계 있다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한데 박테리아 뭐 저는 크리스퍼 캐스다인이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식물 및 무척추 동물도 면역계가 있죠. 그리고 척추동물, 본격적으로 유도 면역 그리고 항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척추동물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나? 면역 시스템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역이란 무엇일까? 면역, 실제로 역병을 면한다 그런 뜻이죠. 역병을 면한다. 뭐 제 얘기를 썼는데 저 공대하고 이과대학만 있는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뭐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다들 친구들끼리 다 친한데 뭐 안 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이 다 똑같아요. 면역학 배우고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뭐 그리고 면역학이라고 했어요. 제가 면역학이 아니고 미적분학 배우고 일반 물리, 일반 화학 그런 것들 배우죠. 그리고 잠깐 자기 전공에 따라서 뭐 일반 생물학 배우기도 하고. 근데 1학년 때 다 똑같은 걸 배우더니 2학년 되니까 이제 저는 뭐 제한돼 있었지만 공대로 간 친구들이 뭐 동력학, 정력학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뭐 정력학은 뭐 영어로 뭐 스테미널로지 농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연력학 그런 것도 배우고 공대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재밌는 역학을 많이 배우는데 나는 왜 생명공학과에서는 역학을 안 배울까? 그랬더니 3학년 때인가 이제 면역학을 배웠죠. 농담입니다. 이것도 썰렁하죠. 역학, 동력학, 정력학, 유체역학 뭐 이런 것들의 역학은 힘력자 역학이죠, 그죠? 힘력자 역학인데 우리는 면역, 요 역자, 뭐 역병을 면하는 면역학, 그죠? 임용어로는 이뮤놀로지라고 하죠. 역학은 역학이고 역은 역이다. 이런 역학도 있죠. 주역. 자, 글자 그대로 역병을 면한다는 뜻이다. 살아있는 생체, 뭐 이렇게 앰비규어스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뭐 척추동물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등동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생물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패토젠 자기들 감염시키는 이런 주로 미생물이죠. 이런 것들에게 침입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병원체, 바이러스 등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많은 생물들은 이러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박테리아로부터 많은 무척추 동물도 이러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그렇죠. 제가 뭐 생화학 파트에서도 그랬지만 뭐 박테리아에서의 아미노산 합성 메커니즘보다는 고등생물 특히 인간에 의해서의 아미노산 합성 메커니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왜 그 뭐 질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물론 뭐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테리아의 메타볼리즘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면역학에서도 고등동물 특히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뭐 마우스에 관한 것들도 사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왜 그럴까? 마우스를 모델 시스템으로 면역학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궁극적으로는 인간 시스템을 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등 주로 포유동물 주로 인간의 면역기를 다루겠지만 하등 생물들의 생체 방어 시스템도 살펴볼 것이다. 처음엔 한번 이거저거 보자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나. 자, 면역은 크게 innate immunity, innate 타고난 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적응 면역, adaptive immunity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항원에 대해 반응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적응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적응 면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면역은 우리나라 말로 내재 면역, innate immunity, 적응 면역, adaptive immunity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내재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부 침입자에 노출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기본소득 기본 주택 그런 것들 하시는데 기본 연구비라고도 우리 있었어요. 1년에 5천만 원 주는 기본 연구비 좋았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저처럼 전성기가 지난 죄송합니다. 연구자들은 많이 힘든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생명체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떤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 자주 많이 침입하는 그런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방어를 갖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내재 면역 innate immunity라고 하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성체가 되어가면서 각각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적도 지방에 무슨 열대 지방의 어떤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산다든가 아니면 저 알라스카에서 산다든가 똑같은 지구에서 산다고 해도 환경이 서로 다르겠죠, 그죠?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접하는 여러 가지 외부의 적들이 달라지니까 어떠한 적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만들어져가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주변의 환경에서 침입하는 항원 침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이뮤니티 그러한 면역 반응을 우리가 적응 면역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해요. 그렇죠? 외부 침입자 항원이 생명체에 침입하면 그것에 적응하여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예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서 일부가 활성화되는 면역 시스템을 뜻한다. 자, 이게 참 이 용어의 통일이 안 되는 게 참 문제인데 저도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원문을 주로 쓰다가 선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한국어 용어를 통일하지 못하면은 학문이 외세에 귀속된다. 영미권 과학에 귀속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권위 있는 학술지는 영미권 과학 학술지고 어차피 우리가 영미권 특히 미국에서 나온 학술지에도 좋은 논문을 내야지 인정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긴 한데 사실 그 교수님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그분 말씀도 맞아요. 이 한국어 용어가 좀 통일돼야 돼요. 이웃 나라를 보면은 이런 학술 용어도 쫙 통일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 생명과학 분야 말고 화학 같은 그런 분야는 생명과학의 이웃 학문이 화학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자연에서도 물리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실제로 화학 많은 교수님들은 생물도 화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물학도 화학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화학과 같은 경우는 대한화학회에서 대부분의 용어 등을 통일했죠. 그래서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면역학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집필하기 위해서 외국 교과서도 보고 원서도 보고 번역 교과서를 여러 개 갖다 봤어요. 그런데 다 용어들이 다 틀려요. 한국 용어들이 번역한 게.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재 면역을 갖다가 선천 면역 비슷한 말이죠. 타고난 거 안에 있던 거. 그리고 적응 면역은 유도 면역. 유도에 의해서 induced immunity. 그렇죠? 이렇게 얘기 adaptive immunity, induced immunity. 변역하거나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내재 면역, 적응 면역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 책에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한국어 영어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의미가 와닿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원서나 논문을 읽어야 될 전공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다른 한국어 책과는 다르게 웬만한 건 다 원어를 먼저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항체, 항원, 좀 전에 배웠던 뭐 적응면역, 유도면역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 단어로 썼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대식세포, 또 매크로페이지죠. 매크로페이지를 먼저 쓰고 괄호 열고 대식세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지 논문을 읽는데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술 용어만 알아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이죠. 앞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더 다른 책을 읽는다든가 논문을 읽는다거나 그럴 때. 하긴 뭐 근데 요즘 논문도 AI로 번역해서 읽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른 학교 교수들이랑 얘기를 들었는데, 뭐 대학원생을 뽑으면서 면접 시험으로 논문 한 페이지를 주면서 뭐 30분 동안 보고 와서 이거를 갖다가 요약해서 얘기를 해봐라, 뭐 그런 면접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면접하러 들어온 학생이 저는 못합니다. 논문을 전 많이 읽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못합니다.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모든 논문을 다 AI로 번역해서 읽기 때문에 원문을 직접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수가 굉장히 실망했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텐데,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그 트렌드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아요. 제가 뭐 연구 현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금은 연구력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실험도 직접 하고 한 초반에 한 5년까지는 학생들이랑 같이 실험도 했었죠. 근데 갈수록 뭐 다른 일로 바빠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실험실 내에서도 분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실험하는 사람, 논문 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갈수록 실험을 안 하게 되고, 예전에 저희 은사님도 하셨던 말씀인데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논문 쓰는 기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영어로 논문 쓰는 기술이 유일하게 남은 기술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 석사과정 학생 보고 이제 학회 논문 초록을 써보라 그랬더니 영어로 너무 잘 써왔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물론 알고 있었죠. 한글로 잘 쓴 다음에 한글로 잘 쓰는 것도 또한 굉장히 능력이기도 해요. 한글을 잘 써야지 여러 가지 AI 툴들이 영어로 잘 번역을 해주니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뭐 이 학계 어드바이저로서 마지막 남은 기술인 영어로 논문 쓰는 기술도 이제는 AI가 다 뺏어갔구나, 그렇죠? 지금은 좀 저만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아니겠죠. 독특한 일인 이 카툰을 이용한 대학 교재 만드는 일을 제가 요즘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최근에 AI 기술 동향 발전을 보면은 프롬프트 몇 개만 넣으면은 카툰 칼리지 시리즈 스타일로 요 면역학 교과서 몇 개를 학습해서 만화책을 만들어줘. 그러면 뚝딱 몇 시간 만에 몇 분 더 걸리겠죠. 몇백 페이지 되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뭐 내 생각에는 한 2, 3년 내로 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너무 또 딴 얘기가 길었는데 다른 뭐 수업으로 쓰던 동영상들은 수업에 써야 되니까 제가 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딴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안 할게요. 진도 나갈게요. 자, 2장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내재 면역에서는 특히 신체 표면, 신체 내의 점막, 피부 표면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이죠. 기침과 같은 반사작용, 우리가 기침하는 이유가 우리 기관지 내로 들어온 이 호흡기 내로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일단 물리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반사적인 행동이죠, 그죠? 그리고 보체, 컴플리멘트 시스템, 요거 보체인데 예쁘게 생겼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들에 의한 것도, 이것도 일종의 내재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항미생물 펩타이드 이런 건 굉장히 좀 비특이적인 난스페시픽한 좀 하등한 척추동물들이 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몸 안에 여러 면역 세포들도 관여한다. 우리는 보체 시스템의 핵심 멤버들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이 장에서 다시 만나요. 자, 적응 면역은 오직 척추동물에만 존재한다.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innate immunity, 내재 면역, 그죠? 내재 면역, 그리고 적응 면역. 여기 보시면은 innate immunity,
내재 면역은 이렇게 뭐 호중구 뉴트로필, 마스트셀, 뭐 호상구 이오시노필, 베이소필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그리고 덴드라이틱 셀 나중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주로 이 적응 면역에는 B세포, T세포 같은 것들이 관여하고, 내추럴 킬러 T셀, NK T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약간 중간 정도에 존재한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뭐 감마 델타 T셀이고 나중에 나올 텐데, 뭐 B셀 이런 것들. 인네이트와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차이점은 인네이트 이뮤니티, 어댑티브 이뮤니티 이렇게 서로 주인공 출연하는 면역 세포들이 틀리다. 또 중요한 사실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응 면역,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고, 우리 B셀과 T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중에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네들한테 배울 테니까 일단 얼굴 인사 보이려고 나왔어요. B셀이 가지고 표면에 이 항체를 가지고 있죠. 물론 나중에 분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T셀 표면에는 여기 T셀 리셉터 TCR이 있어요. 여기는 뭐 CD8이라는 CD8이라는 다른 표면 항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TCR의 다양성을 이 적응 면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렇겠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제 엑스큐즈인데요.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리겠지만 B셀과 T셀은 각각 표면에 붙이고 있는 항체, 요거 B셀 리셉터, 항체 B셀 리셉터요. 혹은 T셀 리셉터도 유사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모양을 그릴 수밖에 없고, 두 세포 또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B셀과 T셀은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 그리기로 했어요. B셀은 동그랗게 그리고 T셀은 좀 범피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울퉁불퉁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둥글게 그린 거는 B셀, 울퉁불퉁하게 그린 건 T셀인데, 실제 두 세포의 유형이 저렇게 다르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검색해 보거나 어떤 책의 내용을 보면은 뭐 얘가 B셀이죠. 항원을 세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B셀은 항원을 이렇게 직접 받아들이기도 해요. T셀보다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구글 검색이나 AI 검색을 해보면 TCR 개수, 표면에 리셉터를 이렇게 두 개만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셉터 개수가 많아서 너보다 훨씬 울퉁불퉁하게 보인대. 그냥 작가가 그린 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저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B셀을 동그랗게 그리고 T셀은 울퉁불퉁하게 그렸어요. 실제 모양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D셀, B셀과 T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하게 그렸죠. 여기 항체가 있고, 여기는 T셀 리셉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로 모양을 이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에서 나온 논문인가? 이 보시면은 그만큼 B셀, T셀을 갖다가 서로 구분하려면은 B셀과 T셀 표면의 항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염색을 해서 비교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B셀과 T셀이 아무래도 조금씩 모양이 다를 테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긴 모르지만 수천 개, 수만 개의 B셀, T셀을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면은 B셀과 T셀을 굳이 염색하지 않고 항체로 염색하지 않아도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논문들도 최근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보여준 실제 사진들, B셀하고 이쪽은 T셀인데, T셀 되게 두 종류의 T셀로 나누죠. T 헬퍼 셀, CD4 셀, CD8 T셀, 사이토톡식 T셀 보시면 뭐 약간 더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앞으로 계속 많은 면역세포들이 등장할 텐데, 이 족보예요, 족보. 면역세포의 족보를 알아두면 좋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골수, 레드본 메로. 여기에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모든 혈구세포의 위대한 조상 조혈주기세포가 거기 살고 계시죠.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 이 족보 한번 볼게요. 앞으로 계속 많은 면역세포들이 등장할 텐데 이들의 족보를 알아두면 좋다. 일단 성인의 모든 혈구세포는 골수, 본메로, 뼈 안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들어있죠. 골수라고 하는 부분. 본메로에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HSC로부터 만들어진다. 스템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셀프 리뉴얼, 끊임없이 자기를 재생하면서 늙어지면 다시 젊어진 걸로 바뀌고, 그래서 불멸의 세포라는 거죠. 젊음을 유지한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조혈주기 세포가 커먼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셀, 커먼 마일로이드 프로제니터 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셀은 어떤 걸로 바뀌냐? 인네이트 림포이드 셀, 이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내추럴 킬러 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셀 프리커서, T셀 프리커서, B셀 전구체, T셀 전구체로 해서 B셀은 뭐 비장이나 림프노드에 가서 B셀로 성숙하고, T셀은 이름 그대로 다이머스, 흉선에 다이머스에 따와서 다이머스의 T에 의해서 T셀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성숙하고, 그리고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도 역시 커먼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셀에 의해서 분화돼서 여기서부터 분화돼서 만들어지고, 반면에 커먼 마이엘로이드 프로제니터 셀에서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우리가 흔히 백혈구라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T셀, B셀도 백혈구지만 우리 베이소필, 호염구, 이오시노필, 호산구, 뉴트로필, 호중구, 그리고 에리트로사이트는 뭐죠? 적혈구, 플레이틀렛, 혈소판, 이런 것들이 커먼 마이엘로이드 프로제니터 셀에서 메가케로사이트, 굉장히 핵이 큰 세포를 거쳐서 혈소판이 만들어지고, 적혈구의 전구체, 베이소필, 호염구, 호염기성구의 전구체, 호상구의 전구체, 호중구의 전구체를 통해서 각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모노사이트에서 덴드라이틱 셀, 여기 마크로페이지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 여기에 마크로페이지하고 덴드라이틱 셀은 T셀에게 항원을 제시해서 어떤 항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나를 알려주는 그런 항원 제시 세포,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하죠. 마크로페이지하고 덴드라이틱 셀, 어떤 일부의 B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테니까 이 페이지를 나중에 책을 사시면 잘 북마크해서 앞으로 등장하는 면역세포들이 과연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가 뭐냐? 자, 뭐 일단 30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